여러분, 혹시 동물이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32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순수한 딸이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친구.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사윗감이었죠. 하지만 12살 앵무새 하나가 이 남자의 정체를 간파했습니다. 사고 연출, 보험금 타자, 20억 받아. 이 앵무새가 없었다면 한 노인은 보험금 20억을 위해 계획된 살인의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더욱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실 거예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대수 회장과 그의 똑똑한 앵무새 루비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대수 회장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한 건설업으로 지금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오직 외동딸 미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만 살아라. 32세가 된 미라는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학문에만 파묻혀 살아온 탓에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순수한 성격이었죠. 남자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미라가 어느 날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진짜 멋진 분이에요. 내일 꼭 소개해 드릴게요. 대수는 딸의 들뜬 목소리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딸을 이용하려는 나쁜 남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 대수의 유일한 동반자는 12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 코카투 앵무새 루비였습니다. 루비는 보통 앵무새와는 달랐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놀라울 정도였죠. 루비야, 내일 미라가 남자친구 데려온다는데 좋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좋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루비는 대수의 말을 따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루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가 남자친구 박준혁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준혁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키 180의 단정한 외모,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까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라를 정말 사랑하는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미라가 평소에 자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 준혁은 자신을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성격도 성실하다고 했죠. 대수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라를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비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 조심해. 나쁜 사람. 루비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앵무새가 저한테 왜 그러죠? 아, 루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항상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대수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루비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준혁은 정말 완벽한 사윗감 같았습니다. 대수의 건강을 챙겨주고
회사 일에도 관심을 보였죠. 아버님, 건설업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요즘 산업재해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다. 자네가 우리 미라를 잘 돌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로서 참 고맙구나. 미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줘요. 하지만 루비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해. 조심해. 나쁜 사람. 그날 밤 대수는 루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루비야, 왜 그 남자가 싫어? 뭔가 이상한 거라도 느꼈니? 나쁜 사람. 조심해. 대수는 루비의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혁은 정말 모범적인 예비 사위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대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죠.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준혁아. 정말 생각이 깊은 친구로구나. 대수는 준혁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의 반응은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준혁이 올 때마다 루비는 새장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지마. 위험해. 속지마. 어느 날 준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요. 아버님 같은 분은 생명보험을 좀 더 든든하게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험? 나는 이미 충분히 들어두었는데 요즘은 보험 상품이 많이 좋아져서 절세 효과도 크고 미라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만 상담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대수는 준혁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7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지만 상속세를 생각하면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럼 한번 만나보자. 며칠 후 준혁이 보험 설계사 친구 최동현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현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라 씨와 준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최동현입니다. 동현은 보험에 대해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보험 금액은 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최소 20억 정도는 들어두셔야 해요. 그래야 상속세도 절약하고 만약에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거든요. 20억이라 좀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특히 회장님처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 위험도 있고요. 그때 루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0억? 20억 받자. 사고 내자. 동현과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넘어갔죠. 하하, 앵무새가 참 똑똑하네요.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루비가 워낙 영리해서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요. 대수는 루비의 말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죠. 상담이 끝난 후 대수는 보험 가입을 고민했습니다. 20억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미라를 위해서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아빠가 생명보험을 좀 더 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결국 대수는 20억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준혁과 동현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죠. 하지만 그날 밤 루비가 더욱 구체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언제 해치울래? 사고로 하자. 대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루비가 어떻게 동현의 이름을 알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루비야,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니? 들었어. 나쁜 사람. 들었어. 루비의 대답에 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루비가 무언가를 목격한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대수는 준혁과 동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가끔 주고받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험 가입 2주 후 대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과 동현이 베란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2주 지났으니까 곧 시작해도 되겠네. 그래, 너무 일찍 하면 의심받잖아. 최소 한 달은 지나야 자연스러워. 현장 사고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 건설업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맞아. 그럼 미라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슬퍼하다가 위로해주면서 결혼하면 되지. 20억의 회사까지. 꽤 큰 대박이네. 대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어버린 것이었죠. 조용히 자리를 피한 대수는 루비에게 달려갔습니다. 루비야, 너 진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구나. 나쁜 사람. 사고로 위장해. 대박이네. 루비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수는 전율했습니다. 자신의 애완동물이 자신을 구하려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예비사위와 그의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 게다가 순수한 딸 미라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새로 시작하는 현장 구경 가보시면 어떨까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장 사고. 그들이 어제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시간 되면 가보자. 대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돌아간 후 루비가 더욱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나쁜 사람. 사고로 위장. 루비야, 고마워. 아빠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대수는 루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진실을 알아보고 있었다니. 그 오후 대수는 급히 사립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남자를 조사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무슨 일이시죠? 제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탐정은 대수의 절박한 목소리에 놀라며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으로 모시러 갈게요. 정말 좋은 구경이 될 것 같아요. 알겠다. 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수에게는 루비라는 똑똑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탐정의 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이었죠. 그날 밤 루비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나쁜 사람. 사고로 위장.
고마워, 루비야. 아빠가 조심할게. 대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준혁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낼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즉시 만나야겠어요. 1시간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대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준혁, 진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보험 사기 전문범이에요. 탐정이 내민 파일에는 준혁의 과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3명의 여성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가족을 타겟으로 보험금 사기를 벌였어요. 첫 번째는 부산의 60대 사업가, 두 번째는 대구의 70대 의사, 세 번째는 광주의 65세 목사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보험금만 총 50억이 넘게 지급됐죠. 대수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최동현은 어떤 놈이죠? 준혁의 오랜 파트너예요. 실제로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미라는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준혁이 워낙 연기를 잘해서 이전 피해자들의 딸들도 끝까지 몰랐어요. 대수는 분노와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순수한 딸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 증거는 충분한가요? 여기 준혁과 동현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 사건들의 연관성을 증명할 서류들도요. 바로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30분 후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 다 되셨죠? 잠깐만.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아, 그럼 내일로 미룰까요? 준혁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오늘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은 대수는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뭘 해야 하죠? 그들이 직접 범행을 시인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겁니다. 대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속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대수는 루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루비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정말 위험할 뻔했어. 나쁜 사람. 조심해. 루비의 영리함에 새삼 놀란 대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준혁이 올 때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죠.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이 동현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꼭 가보시죠. 그래,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자. 대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미 녹음기는 켜둔 상태였고 몰래카메라도 작동 중이었죠. 거실에 앉은 두 사람에게 대수가 직구를 날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정말 우리 미라를 사랑하니? 준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때 루비가 날개를 펄럭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돈만 좋아해. 미라 안 사랑해. 준혁과 동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세가 정말 거슬리네요. 왜 저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수는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준혁아, 아니 박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부산의 김 회장, 대구의 박 이사, 광주의 이 목사. 내가 죽인 사람들이야. 동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때 루비가 그들이 어제 나눈 대화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현장 사고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 20억의 회사까지 꽤 큰 대박이네. 준혁과 동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루비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죽일 계획을. 대수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어차피 들켰으니 실토하겠습니다. 준혁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미라를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이 개자식이. 대수가 분노했지만 계속 녹음을 위해 참았습니다. 20억 보험금. 정말 큰 돈이잖아요. 게다가 회사까지 상속받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죠. 동현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금만 노렸는데 조사해보니 회사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직업이에요. 돈 많은 노인들 타겟으로 해서 지금까지 꽤 짭짤하게 벌었거든요. 바로 그때 미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준혁아, 동현 씨도 와 있네요. 미라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라야, 이리 와서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대수는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의 정체, 보험금 사기 계획,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음모까지. 미라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준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너 같은 순진한 여자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미라는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연기한 거지. 나름 힘들었어. 매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준혁의 잔인한 말에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대수는 딸을 껴안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준혁아, 내가 미라를 속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고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깔끔하게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동현이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너무 오래 끌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계획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준혁과 동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언제? 대수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경찰과 통화 중이었어. 너희들이 자백하는 모든 것이 녹음됐다. 며칠 후 준혁과 동현은 보험 사기 미수 및 살인 계획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전 3건의 사건들도 모두 재수사에 들어갔죠. 대수는 루비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루비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어떻게 됐을지. 아빠 지켜줘, 루비가 지켜줘. 루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라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무사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라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놈들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하지만 루비가 처음부터 알아봤잖아요. 동물이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대수는 루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루비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한 달 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과 동현은 이전 3건의 사건들도 모두 유죄로 판명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장님, 루비 덕분에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앵무새네요. 담당 형사도 루비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수는 루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루비야,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의 경비대장이야. 경비대장 루비, 아빠 지켜줘. 6개월 후 미라는 직장에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료인 민수 교수였죠. 민수가 처음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대수는 루비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루비야, 이 아저씨는 어때? 루비는 민수를 잠시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대수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루비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겠구나. 민수는 루비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앵무새네요. 저도 루비한테 인정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루비와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루비야,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큰 위험에서 벗어났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지켜줘. 경비대장 루비 아빠 지켜줘. 1년 후 미라와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루비는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모든 하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루비야, 오늘 미라가 정말 행복해 보이지? 미라 행복해. 대수는 루비를 쓰다듬으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루비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지금도 루비는 대수와 미라 가족의 든든한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새로운 사람들이 집에 오면 루비가 먼저 판단해 주죠. 루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비대장 루비 아빠 지켜줘. 12살 앵무새 루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죠.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을 때 루비는 마음속 진실을 보았습니다. 강대수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루비를 그냥 앵무새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12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신뢰와 사랑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동물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연에 공감하시면 공감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